적절하게 가격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질 줄 알았더니 지금 분위기에서 좀 오른다고 합니다.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근데 오히려 9억에서 15억 아파트는 급감. 자, 6억 이하 아파트 멈출 줄 모르는 가격 상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태 이후로 사실은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막 부동산도 관심이 없고 다들 그러시는데, 물론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래량이 줄었고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금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뭐 전염병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상반기에 팔면은 양도세 혜택 준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겹치면서 나왔던 물건들인데요. 반면에 6억 이하 아파트 같은 건 규제도 많지 않고, 또한 일단 가격 자체가 그 기존에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갭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갭을 메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억 이하 아파트들이 진짜로 이제 우리 정부나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민층, 뭐 일반 국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사실상. 적절하게 가격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질 줄 알았더니 지금 분위기에서 좀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위 가격이 이제 9억 2천만 원을 찍었는데 이게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요. 올해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평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 6억 이하의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요즘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송파, 강남, 강동, 마포, 서초, 동작들은 하락을 했고, 반면에 노원이라든가 중랑, 성북, 서대문, 관악, 이거 딱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비싼 동네네, 이거 다 떨어졌고, 아, 그래도 여기는 좀 해볼 만한 동네네 한 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퍼센트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방향성만 보더라도 조금 이게 인지도가 있는 거는 올랐고, 좀 떨어지는 거는, 인지도가 높은 것은 떨어졌고 좀 낮은 것들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우성 아파트, 요게 이제 제가 작년 말에 계약을 해서 올해 3월 초에 잔금 치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전용 50인은 아니고 30평대 아파트를 제가 7억에 사드렸었거든요. 7억에. 그러니까 3월 초에 잔금이었으니까 이제 잔금 치르기 2달 됐잖아요. 이거 7억에 사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더라? 볼까요, 한번? 자, 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저 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냐면 요쪽에 이제 신안산선 들어오는 라인 쪽인데 신길우성 아파트 요겁니다. 요게 제가 3월 초에 잔금 치렀던 고객이 7억에 구입했어요. 기억이 나거든요, 최근 거라. 근데 최근에 102제곱미터가 가격이 9억입니다. 2달 만에 2억 올랐죠. 2달 만에 2억. 예, 2달 만에 2억 올랐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다 떨어지는 게 아니야. 오를 때는 오른다고요. 오르는 지역은 계속 올라. 오르는 지역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것들은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찾아낸 거죠. 이거 좀 유명한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셨습니까? 예, 신길 우성 아파트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잘 모르시죠? 예, 그런데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다 오르는데 이게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야, 요거 올랐는데 얘도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안 올랐어. 이런 건 반드시 올라요. 그런 아파트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 많이 하시고 조금 공부하시게 되면 그게 보여요. 근데 그 시간이 절대 안 아까운데, 물론 많은 시간이 투여되겠지만 보셔요. 2달 만에 2억 버는 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죠? 그러니까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현업에 계신 게 아니라 각자 그 생활하시면서 따로 부동산 공부를 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이니까 맨날 그것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공부도 좀 하시고, 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열심히 하는데 뭐 안 되는 거 세상에 없어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 세우고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벌게 돼 있습니다. 예? 돈 버는다는 게 쉽다는 건 아닌데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면서 뭐 행동을 안 하면서 돈이 안 벌리네 이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돈 벌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보세요. 돈이 벌리지.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지? 여하튼 이거 대리무성이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기억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6억 이하 아파트들 같은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6억에서 9억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6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것들이 제일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근데 오히려 9억에서 15억 아파트는 급감을 했죠. 예, 이거는 뭐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위 가격이 1월달 이후에 그 사실 전염병이 지금 돌아갔고 거의 경제가 올스톱됐는데 그때 1월달에 9억 1200, 2월에 9억 1400, 3월에 9억 1800, 4월에 9억 1997, 4억 2000이죠. 9억 2000이죠. 요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 그래서 일반 수요자들이 참 6억이 아파트 구입하실 분이 많을 텐데 일반 수요자의 집값 하락세를 체감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게 이제 문제죠. 지방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에 이제 원정 투자라고 하죠. 원정 투자 가요. 그럼 그 지역에 보통 한 3억대 아파트가 순식간에 4억, 5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3억에 살려고 아름아름 돈을 모으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 막 1억 모았네. 좀만 더 모으면 대출 받아 사야지. 다 모았다! 갔더니 예전에 2달 전에 3억짜리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4억 5천인데요. 못 사는 거죠. 이렇게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지금 그 소형주택, 그러니까 저가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공급책도 좀 마련을 해주면서 예, 집값이 오르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이제 그 9억 이상 매출 15억 이상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그것도 신경 쓰되 그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